네, 식초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해요. 많은 유튜버들이 사실 식초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예, 식초가 잘 들린다고 지금. 네. 네. 식초에 대한 공부 박사님을 통해서 그래도 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식초가 뭐 좋겠지 정도로 생각했지만 사실 좀 이렇게까지 좋은 건가라는 거를 박사님을 통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오늘 또 식초에 대해서 그리고 식초가 대사질환에 얼마만큼 또 유효한지 정말 또 식초의 과학적인 의미 또 그런 것들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나시면은 식초가 조미료 정도구나 라고 생각 안 하시고 정말 약이구나. 식초의 별명이 박사님 백약이죠? 네, 백약이죠. 그 백약의 의미가 뭐예요? 백약 중에서 으뜸이다.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100종류의 약이 있는데 네. 그중에 가장 으뜸이 식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식초 얘기 너무 궁금하고요. 예, 오늘 또 멋진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식초 공부하고 오늘 방송 보시고 나면 와, 내가 이렇게 좋은 식초를 참 만만히 봤구나. 너무 귀한 식재료구나. 이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식초 정확히 뭡니까, 박사님? 왜 이렇게 새큼해서 예, 또 위가 불편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식초는 정확히 뭘까요? 이제 식초는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인류가 만든 아주 가장 오래된 의학적 음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백약 중에 으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약의 개념보다도 네. 오히려 이제 음식의 개념에 더 많이 사용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이 효능을 이제 우리 선조들이 많이 알아봤던 건데,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들이 대부분이 그 대사성 네네. 질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사성 질환을 포함해서 우리 치매라든가 그다음에 장 그리고 또 뭐 혈액순환 장애 또 뭐 암 이런 데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 바로 이 식초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식품이면서도 약이다. 이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식초에 대한 이야기를 뭐 틈만 나면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요 식초는 이게 백약 중에 으뜸이면 으뜸인데 이제 딱 한 가지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신맛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만 이제 사실은 요 신맛이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상담했던 환자분 중에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위장에 위암이 걸려서 이제 전절제를 했어요. 위가 없어요. 위가 위를 없는데 전절제. 전절제를 했는데 그럼 식도에서 소장으로 바로 소장으로 연결이 된 거죠. 이제 연결이 돼서 위가 이제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위가 없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위에서 산이 나오는 그러니까 위의 기능이 거기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누군가가 와서 위산을 대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위산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물질이 바로 식초입니다. 그래서 식초를 이제부터는 아예 위산이라고 내 뱃속에서 나오던 위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식초는 원래가 만들어질 때 이제 당이 이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알코올이 되죠. 이제 알코올이 술이 되나요? 술이 되죠.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발효가 더 진행되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모든 발효의 종착역은 식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더 이상은 발효가 안 되는 안 되죠. 거예요? 여기가 종착역이죠. 끝이죠. 모든 발효가 끝이 난 거죠. 이제 끝이 나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물질이 바로 이제 식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식초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 식초의 구성 성분은 틀리겠죠. 네. 그러나 이게 맨 마지막에 이제 아세트산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 pH가 2에서 3 정도 띠는 이제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실 때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조심해서 속쓰림이란 거. 속쓰림이라든가 네. 이것만 조심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요런 그 궁금증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네. 지금 또, 예, 안녕하세요. 또 계속 또 들어오고 계신데. 네, 해피 분자님. 네, 해피 붕장님. 예, 안녕하세요. 또 잘 들린다고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시고, 식초를 위산이라고 생각하고 잘 활용하겠다. 위산이면은 걱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오히려 산 부족에 산 부족이 시달린다고 훨씬 더 많죠. 네, 네, 예, 네, 네. 산 과다를 걱정할 분이 많이 없습니다. 훨씬 없는 걸로 네, 알고 그리고 있어요. 또 이제 젊어서 위산이 많이 나오더라도 이제 중년 이후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사성 질환이 찾아올 무렵쯤 되면 소화액도 이제 줄어드니까 뭐든지 줄어드네요. 줄어들죠. 그래서 옛날에는 모래알도 삭힌다고 했다가 네. 이제는 밥 한 공기 먹고도 체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런 상태가 전부 다 이 소화액이 적게 나오니까 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또 이런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식초가 우리가 먹기에는 뭔가 새큼하니까 산 같은데, 그리고 아까 위산을 대신한다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식초를 알카리성 식품이라고 하니까, 되게 헷갈린다. 네.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일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네, 아닌가.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진짜 그런 게 생각이 많아요. 듭니다. 네. 제일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네네. 이제 그 우리가 음식이 식초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음식이 이게 산성 음식이냐 알칼리성 음식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입에서 느끼는 그 산도 pH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우리 몸 안에서 전부 다 대사가 되고 난 맨 마지막에 찌꺼기가 찌꺼기가 무엇이 어떠한 성질을 띠느냐를 놓고 이게 알칼리성 식품이다 산성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대사 후에 잔류하는 미네랄의 성질을 놓고 얘기하는데, 식초는 이제 다 대사가 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는 물질이 칼륨과 마그네슘 뭐 이런 주로 이제 알칼리성 성질을 띠고 있는 미네랄이 주 성분으로 남기 때문에 이걸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산성 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고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산성 물질이 남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산성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쨌든 정제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육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산성 식품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그 pH를 조절하고 이제 이런 개념에서 알칼리성 식품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식초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재밌잖아요. 아주 신맛이 나는 산성 맛인데 알칼리성 식품이다. 그러면 레몬은 어떤가요? 예, 레몬도 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먹을 때는 산성의 맛을 느끼지만, 그래서 레몬도 우리에 들어오면, 인체에 들어오면 산성 물질은 아닌 예, 거죠. 인체의 위산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얘도요. 네. 이제 그런 대신하는 도움을 주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혈액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알칼리로 반영이 된다. 네네, 예, 이렇게.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새큼하다는 느낌 때문에, 시큼하다는 느낌 때문에 혹시 산성 물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상식 같습니다. 오늘 계속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이거 또 식초의 종류는 어떻게 나누나요? 그래서 이 질문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 현미식초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종류를 굳이 가리는 게 의미가 있나요? 네, 약간의 이제 사실은 식초라고 하는 개념에서 모든 것이 발효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도 대사를 도와주고 있다는 뜻에서는 식초의 개념이 공통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제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이제 예를 들면 곡물로 만들었다. 이제 뭐 현미를 만들었다든가 어떤 곡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곡물에 있는
성분들이 발효가 돼서 식초가 된 거니까 그 식초 안에는 그 곡물의 성질이 그대로 들어있죠. 그래서 주로 곡물 식초에는 아미노산 계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이 분해가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일로 만드는 뭐 사과 식초니 뭐 블루베리 식초니 어떤 그 과일로 만든 식초에는 과일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과일에는 주로 유기산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유기산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제 이래서 사과 식초, 포도 식초, 뭐 심지어는 대추 식초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식초를 못 만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다 식초로 발효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발사믹 식초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제 포도를 착즙해가지고 숙성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요즘은 뭐 포도뿐만 아니라 블루베리 발사믹 식초도 만들고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와인 식초, 뭐 맥주 식초, 뭐 이 종류는 굉장히 이제 많은데 결국 식초의 핵심은 아세트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그 각종 재료들이 갖고 있는 뭐 폴리페놀이라든가 아미노산, 유기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함유돼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어떤 증상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 내가 치료적으로 얻고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좀 달리 먹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어떤 식초를 선택해도 좋지만 이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좀 세밀하게 선택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바나나 같은 것들이 이제 칼륨도 많고 마그네슘도 많고 여기에 성분 중에는 우리 아미노산 중에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전고 물질인 트립토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잠을 잘 못 자요, 뭐 기분이 요즘에 우울해요. 뭐 만약에 이러시는 분이 있다면 이왕이면은 사과 식초보다는 바나나 식초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그 원재료, 발효 전에 그 발효를 하기 위한 그 재료, 발효가 되는 재료에서 좀 힌트를 얻으면 되나요? 이름은 그럼 아주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예. 그러면 저런 곡물 식초 주로 어디다 사용하세요? 곡물 식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한테 쓸 수는 있어요. 그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어쨌든 아미노산이 곡물에는 많이 들어있으니까 단백질이라든가 우리 몸의 재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상태. 그러니까 뭐 노인분들도 좋고 어떤 병 후 몸의 체력을 보완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이 과일 식초도 좋지만 저런 어떤 곡물 식초 같은 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댓글에 지금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황경희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몽골에서 아시죠? 네, 아시는 분. 와, 지금 몽골에 계신가요? 유튜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각자의 위장 상태가 다르겠지만 대략 하루에 천연식초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요? 네. 그것도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준비는 해놨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제 그 식초는 이렇게 어떤 양을 정한다기보다도 내가 먹었을 때 위장에 자극이 없다라는 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물의 10배에서 20배 정도 시석을 했을 때, 대개 위장 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정도에서 본인이 드셔보시고 먹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서 이제 아주 그 효능을 크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비교적 공복에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거나 이런 공복에 먹는 게 좋은데 공복에 먹으면 위장에 자극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식초를 먹겠다. 그래 물에다가 시석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시석한 걸 바로 먹지 말고 먼저 따뜻한 물을 이렇게 한 반 컵이나 한 컵 정도 만들어서 그걸로 먼저 위장을 먼저 마셔주고 그다음에 식초로 혼합을 했는 것을 마셔주면 위장의 부담은 거진 없습니다.
네, 식초를 마셔서 이제 내 몸의 치료적 목적을 달성하는 건 맞는데 내 몸에서 먼저 위장에서 받아들여 주는가가 더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막 속이 아리고 쓰린데도 식초로 나아야지 막 이러면서 고통스럽게 드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몸이 받아들여지는 만큼 서서히 용량을 이렇게 늘리시면서 또 방법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도 식초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네. 이제 식초를 또 이제 또 집에서 직접 천연 식초, 요즘 화학 식초가 워낙 많아서 만들려고 하시는데 실패하기가 쉽죠. 네.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식초를 집에서 취미 삼아 또는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배워서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 원인이 뭐예요? 이제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어려운 거지 모든 게 다. 그런데 이게 결국 뭐냐면 이제 발효거든요. 발효인데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이게 두 단계에 걸쳐서 발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네. 첫 번째 당이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되고 또 알코올이 발효가 돼서 식초가 되는 이 2단계 발효 과정을 거치다 나니까 1단계 알코올에 관여했던 그 이제 미생물은 효모가 주로 우리 저기 누룩 집어넣어서 이렇게 알코올 발효하잖아요. 네. 예, 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1차 발효시킬 때 알코올 발효까지는 효모가 관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알코올이 다시 식초로 넘어갈 때는 초산균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 관여를 하는데 이 둘 다 균이 당연히 살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소가 충분해야 발효가 잘 일어나는 호기성 발효거든요. 식초는. 예.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초산균이라든가 미생물의 부족인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산소가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 실패로 이어지는데 이제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거듭 자꾸 반복을 하다 나면 어떤 이런 밀폐된 공간에 이제 자꾸 초산균이 늘어나죠. 늘어나서 어느 정도 초산균이 확보가 되면 이제 산소 문제만 해결하면 이렇게 발효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몇 번 실패를 해봐야 이제 이 발효도 실패도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슬퍼하시지 마시고 뭔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성공으로 갈 수 있다. 또 초보자가 처음부터 식초를 성공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가 봐요. 네. 저도 몇 번 만들어 보긴 했는데 초파리가 너무 많이 집에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별도의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식초만을 위한 별도의 발효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미생물이 관여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성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어떤 이런 발효 음식을 만들 때는 항상 뭐 정성을 다한다, 목욕 재개를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마음도 좀 정성껏 이게 좀 잘 숙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아마 실패하는 율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알아봐 주셨네요. 제가 정성이 부족한 것을 안 봐도 아시는군요. 네. 아까 이제 황경희님께서 강의가 너무 늘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다고. 네. 당연 멀리서 참 이렇게 몽골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항상 저희 여기에 저희 여기에도 오시고 또 제가 다른 요일날 다른 채널에서 하는 거기에도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아까 질문하고 이제 연결점이 있는데 그래서 식초는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물의 양에 따라서 이제 틀리겠지만은 10%에서 2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양을 너무 정하지 말고 속쓰림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보통 우리 이제 커피 잔이나 요런 잔 정도 하나라면 요게 정도 하나라면 여기에 식초를 얼마나 식초를 요게 지금 300ml 컵인가요?
300ml 정도 되면은 여기에 우리 어른 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넣게 되면 거의 15ml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20대 1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두 스푼을 넣게 되면은 30ml를 넣은 거니까 10대 1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공복에 너무 공복이라기보다도 이제 음식물이 충만했을 때 먹는 것보다는 약간의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더 좋고 효능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 물을 먼저 조금 드셔주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런데도 속이 불편하다 그러면 음식 드시고 난 다음에 식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식초에 대한 내용들 지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 발효 식초와 또 합성 식초,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서는 직접 발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로 사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합성 식초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뭐 차이점이 있나요? 그거는 먹으면 안 되나요? 아주 뭐 먹으면 안 되는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 식초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알코올 발효에서 식초, 초산 발효까지 가는 그 굉장히 긴 여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슬로우 푸드죠. 슬로우. 그러면서 발효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라든가 곡물이 갖고 있는 식초의 재료들이 여기서 완전히 분해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발효가 일어났을 때 곡물이 갖고 있는 유기산이라든가 또는 아미노산이라든가 뭐 폴리페놀이라든가 각종 그 식물의 성분들이 여기에 우러나와야지 되는데,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발효가 된 식초들, 곡물이 됐든 과일이 됐든 이런 것들은 그 재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성분들을 우리가 다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공장에서 나오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슬로우해서 만들어서는 산업화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돈을 벌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뭐 우리 기억도 새롭지만은 화학적으로 만든 이건 식초가 아니죠. 신맛만 나는 거지만 식초가 아닌데 빙초산이라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거 식초 대신에 나와서 막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뭐 우리 마트에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슬로우 푸드가 아니라 공장에서 그냥 급성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각종 성분들이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식초들이기 때문에 건강상 목적에는 그런 것은 건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발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발효를 거치는데 급성 발효를 해서 이제 우리가 아주 미세한 이 숙성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제대로 합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식초 맛만 나와버리는 이제 이런 거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아세트산은 들어있는 거예요? 아세트산만 있다고 오로지? 봐야 되죠. 네. 그렇다면 요즘 이제 뭐 흑초, 뭐 발사믹, 사과식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굳이 뭐 이런 거는 거의 의미가 건강적으로 큰 의미는 없고 아세트산만 있는 상태다. 그렇긴 한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어떤 이 기업들에서도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소비자가 건강 문제를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외면한 제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나오는 뭐 흑초니 사과식초니 또 이렇게 발사믹이니 이런 쪽에는 그래도 상당 부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포함한 걸로 노력은 알려져 많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흑초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이제 제가 강조하지만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고, 사과식초에는 유기산이나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고, 발사믹에는 항산화 작용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그 좋은 식초가 된다는 것은 재료가 좋아야 되고, 그죠? 재료가 좋아야 되고, 아주 충분한 발효 시간을 거쳐서 자연 발효 숙성된 식초를 우리는 좋은 식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다면 식초 오래될수록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보관하면 또 오래 가잖아요. 그 어떤 게 더? 일정하게 오랫동안 숙성이 되는 것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숙성이 되다 나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재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우러나고 거기서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양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맛도 향상되고 기능도 향상이 되는데 단 이게 너무 오랫동안 돼버리면 오랫동안 되면 이제 거꾸로 이제 산화 과정을 또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식초가 산패가 되고 맛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너무 오래되는 것은 그러니까 충분히 잘 숙성될 정도로 뭐 1년, 2년 이런 정도의 숙성 과정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더 그냥 이렇게 또 더더군다나 잘 못 보관된 상태에서 산화가 진행이 되면 또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효가 끝난 거 이렇게 담아놓은 상태 네. 이런 거는 이대로 그냥 밀봉해서 오래 두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근데 거죠? 이제 원물에서 이제 나온 지금 상태. 이제 요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초산균이 이제 살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살균한 경우가 살균한 있고. 경우.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초산균을 살려서 내보내게 되면 이 이제 유통 과정에서도 얘가 발효가 더 진행이 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발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초산균을 살균한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정지시켜서 나오죠. 근데 이제 가정에서 만들어낸 것은 그런 멸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기를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초산균이 살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여기에 뭐 어떤 먹이가 더 첨가가 된다든가 뭔가가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 정상 발효가 안 되고 이상 발효가 일어나면 변질로 갈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천연 식초를 구입을 하게 되면 초산균은 살아있는 상태인 거죠? 네, 살아있을 가능성들이 많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은 오히려 더 발효가 좀 더 진행되면서 그래서 맛이 변하죠.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네. 이제 그렇다면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네, 우리 점점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라이브 한 지 저희가 지금 한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 계속 식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식초가 왜 대사질환에 도움이 되는지, 식초를 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혈당 조절에 굉장히 뭐 식초만 드세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아마 식초가 대사 조절의 왕이다. 만병의 백약 중에 으뜸이다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로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혈당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제 이런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혈당 조절을 하는 기전이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천천히 그러니까 입에서 우리 침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잖아요. 네. 아밀라제가 나와서 탄수화물을 분해를 하는데 이거를 슬로우 그래서 한 20% 정도 이 아밀라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레 쫙 분해가 돼서 혈당이 쫙 크고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은 개념에서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배출하는 속도를 또 천천히 내보내는 그 속도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또 세 번째 이유 중에는 좀 다소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근육에 포도당이 들어가려 그러면 근육 안에 이제 글러퍼라고 하는 그 문, 통과하는 그 문을 통과를 해야지 되는데 이 글러퍼의 문이 근육에 많이 생겨나면서 포도당이 근육으로 잘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요 작용이 또 식초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잘 들어가니까 근육도 건강해지고 이제 당도 조절되는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MPK 활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다소 이제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효능을 이야기할 때 뭐 기전이라든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작용이 되는가를 설명할 때 이제 주요 자주 등장하는 경로 중에 하나가 AMPK 경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산을 가야지 되는데 부산을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갈래? 또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갈래? 네. 아니면 KTX를 타고 갈래? 이랬을 때 우리가 KTX를 타고 가게 되면 부산에 가는 방법이 제일 수월하겠죠. 이렇듯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진대사라든가 대사 활동이 잘 되게끔 만들어지는 경로의 이름 중에 하나가 AMPK이다. 근데 이거를 잘 활성화를 하다 나니까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대사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잘 활동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자면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생각을 할 때 인슐린이 와서 노크를 탁탁탁탁 하면 아이쿠 어서 오세요 하고 문 열어주고 하는 요게 잘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식초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 식초에서 나타내는 꼭 작용이 우리 당뇨약으로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우리 약사님 메트폴민이라는 네. 약이 있지 않습니까? 메트폴민이라는 약의 작용과 굉장히 유사한 작용이 식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20에서 34% 정도의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다가 제가 한 가지 덧붙여드리면 메트폴민이 최근에 네. 당뇨약이 아니라요. 네. 당뇨약에다 추가 네. 저속 노화를 이끌 수 있는 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게 새로운 허가를 받는 과정에 저속노화 약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당을 조절했더니 한동안은 또 암에 또 사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당을 조절을 잘했다는 말은 암에도 좋고 저속노화에도 핵심 좋고 그게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식초가 우리 저속노화 그러니까 현대인의 대사성 질환을 먹어야 되겠네요.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이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식초도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 대대로 꾸준히 먹어왔던 어떤 건강 음식으로 꽤나 대접을 많이 받아왔는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새콤한 맛을 그냥 내는 조미료 정도로밖에 좀 잊혀질 뻔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혈당의 문제가 굉장히 너무 중요한 거죠. 모든 질병의 어떤 핵심 인자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식초를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천연 발효식초 놔두고 자꾸 해외 에사비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희 천연 식초가 훨씬 좋지 않나요? 저는 이제 이제 지금 우리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야.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좋은 것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이제 너무 제가 욕심을 우리가 많이 내는 것 같고 우선 1단계에서는 그냥 식초가 좋다. 이것만이라도 우선 좀 저변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 또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됐다는 이런 이름하에 사실 이렇게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초를 권하는 의사도 없고 식초를 권하는 약사도 없고 식초를 권하는 누구도 없어요. 이럴 정도로 이 중요한 효능을 갖고 있고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천연 재료를 이거를 뭐 지금 최근에 그냥 유튜버 활동들이 일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는 대단히 고무적인 생각은 되지만 이것도 그냥 흥미 위주가 아니라 정말 논리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효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한다면 저는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많은 점에서 도움이 될 거다. 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80대 어르신인데 늘 소화가 안 되시다 보니까 체격도 굉장히 없으셨어요. 그리고 혈색도 너무 안 좋았고.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 식초를
계속 꾸준히 장복하게 했는데 처음엔 두려워하셨어요. 속이 쓰리면 어떡하나.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거의 6개월 동안 꾸준히 드시면서 정말 어르신이 이제 소화제를 안 드세요. 그리고 혈색도 엄청 좋아지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네, 잘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박사님한테 공부를 안 했다면 그분께 식초를 마치 정말 약인 것처럼 처방해서 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있게 제가 이것만 드시면 된다 해서 정말 열심히 드셨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네, 그분 이제 장수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대표적인 장수식품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것이 우리 몸의 혈액을 맑게 만들고 당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장수식품으로 가는 거죠. 예, 그 소화력이 없는 어머님한테 네, 소화 잘 되고. 그 정말 합성 영양제 이런 것들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이 전 도움을 받았으실 거라고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아, 이거 박사님 덕분입니다. 칭찬 한번, 네, 머리 쓰담쓰담, 네. 이거 보시면서 지금, 많은 분들 댓글, 예, 말씀해 주시는데요. 식초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네. 식초 매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 진짜 오늘부터 매일 식초 한 잔이라도 그거 하루 한번 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그죠? 저도 말만 캠페인.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더 열심히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러면 이제 아까 혈당 조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간에도 식초가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거는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연구가 돼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 AMPK라고 하는 경로를 역시 활성화가 되니까 모든 것이 활발하게 돌아가니까 우리 몸 안에서 그 새롭게 지방 합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방 합성을 이제 억제하는 이런 기능이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들을 태워서 없애는 이제 이것을 이제 베타 산화 촉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 연소가 증가가 되고 그러다 나니까 간의 지방 축적이 감소가 돼서 지방간이 이제 감소가 되는데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아주 강력한 이런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지방간도 혈당과 굉장히 연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지방간이 결국 혈당이 나중에 지방으로 가서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하니까.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제 혈당부터 조절을 시켜주니까 또 지방간이 좋아지지만 또 지방간의 직접적인 저런 도움을 또. 네, 그리고 간에 가서 저장할 거를 근육의 글러포를 활성시켜서 근육으로 보내버리니까 굉장히 사실은 너무나 지방간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유익한 작용이 기대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음식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되나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다각도로 또 근거 중심으로 어려운 용어까지 쓰면서 이런 음식의 효능을 이야기하는 건 결국엔 그거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조차 하지 않고 그냥 식초 드세요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그냥 식초가 좋아요라고 해요. 지방간이 좋아져요라고 하면 사실 그게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조금 이렇게 힘들고 저항감이 있는 용어를 어떻게든 들어가면서라도 듣고 나면 정말 새롭게 보이거든요. 식초가.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은 박사님께서 정말 평소에는 영어 하나 안 쓰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뭐 AMPK도 나오고 자꾸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려운 용어들의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근거가 다 있는 이제 뭐 조상되도록 먹어왔던 좋은 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근거가 있는 민감요법 수준이 아니라 요즘은 다 논문을 통해서 근거를 다 찾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치를 그냥 좋다더라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다 연구를 해서 임상이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식초 가지고 또 많은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다이어트 효과예요. 네, 체지방 효과에 대한 부분도 연구가 좀 꽤 많이 진행이 되어 있죠. 많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식초의 그 체지방 효과, 다이어트 효과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연구했던 하나의 자료에 의하면 12주 동안 실시했었던 내용인데요.
내장 지방이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감소되니까 당연히 허리둘레가 감소가 됐겠죠. 그리고 간에 여러 가지 간 수치가 간에서 작동되는 여러 가지 효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이 확인됐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학회지에 실렸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가 좋죠. 박사님께서 이제 요런 체지방 줄인다 할 때는 식초보다는 요 초콩을 더 많이 말씀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네. 이제 식초 이야기인데, 네. 식초 이야기인데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재료로 만든 식초를 쓸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전문성이 네. 있고, 특화, 그게 맞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초콩을 참 많이 권해드리기도 하고, 오늘 여기 지금 와송 식초 이게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거라도 뭐 사과 식초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사과 식초 쓸 자리가 있고, 네. 또 와송 식초를 쓰면 더 좋은 자리가 있고, 이제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식초도 좀 이제 우리는 좀 더 세분화. 근데 다이어트나 체지방 감소 효과에는 초콩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 개념이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약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제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참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음식이 먹으면 참 좋아, 중요해. 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주로 이제 설명을 했다면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학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끌어 들어와서 이제 자꾸 설명을 시도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의심 없이 이 길이 맞아 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이론이 탄탄하면 뒤를 안 돌아봐요. 근데 이론이 부실하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어떤 이런 그냥 이게 좋아요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하는 것을 훨씬 더 신뢰 있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논문이라든가 이런 연구 자료에 기반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저희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게 약은 이런 기전이라든지 논문이 있기 때문에 맹신을 했던 것 같고 음식은 그냥 꾸준히 좋대더라 수준에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아주 이렇게 효과 별로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요즘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식초가 또 혈압에도 도움을 주나요? 혈압엔 우리 당 다음에 우리 대사성질환 하면은 당뇨, 그다음에 혈압, 고지혈, 이제 비만 이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건데, 이제 혈압에는 특히 우리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압을 올리는 거와 관련된 것 중에 AC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AC를 억제하는, 그래서 혈관이 수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효능이 있는 걸로 모든 혈압약이라기보다도 혈압약의 실제적인 기전에도 ACE 억제를 시켜서 혈압 조절하는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로 여기 식초도 이제 그런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인 것은 약은 ACE 억제 작용만 갖고 있는 약이라면 식초에는 한 가지가 지금 더 재밌는 작용이 있는데 우리 yes, no, NO 산화질소가 우리 혈관 관리 총사령관이잖아요. 네. 얘가 들어와서 혈관 이완시키고 여러 가지 혈관 내피를 조절하고 이제 하는데 이 식초의 가장 또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가 산화질소 NO의 생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AC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이거는 완전히 혈압약이나 마찬가지죠. 천연 혈압약이네요. 네네. 그래서 수축기 혈압에서 약 6에서 8mm 정도, 8mm의 지지 정도 감소가 확인됐다는 연구 논문이 나 있는데, 6 내지 8mm,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고, 이제 이런 어떤
약 10mm 정도 HG 정도의 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는 혈관 손상이라든가 혈관 건강에서 그만큼 엄청난 이점을 지속적인 이점을 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저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식초라는 하나의 개념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식초를 가지고 어떤 것과 같이 먹을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조합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럼 혈압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조합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미 여러 가지 너무나 네. 많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제 바나나 같은 거와 바나나 곁들일 식초. 수도 있고요. 바나나 네. 식초 같은 것도 곁들일 수가 있고요. 미나리 식초는 어떤가요? 미나리 식초 아주 좋죠. 아, 그래요? 아주 좋죠. 또 칭찬. 네. 격하게 해주십시오. 네, 미나리 식초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네. 미나리가 식초가 없이도 미나리만 너무- 갖고서도 혈압이 네,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식초가 덧붙여졌을 때 이거는 저 또 하나 해도 되나요? 네. 비트 식초 어떨까요? 그것도 이거 칭찬이야. 네. 뭐 이제 막 응용력이 대단합니다. 이게 비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에노 생성 네. 생성 그 또 식품이잖아요. 호모시스테인도 네, 감소시켜주고.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같이 합세를 했으니까 식초가 갖다 주는 효과와 얘가 갖다 주는 효과가 합쳐져서 더 크게 이제 혈압을 안정시키니까 우리가 상당히 재미있게 네, 우리가 그러네요.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있는 식초가 그냥 제가 원하는 용도가 아닌 식초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미나리 식초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냥 있는 식초랑 이렇게 미나리랑 같이 배합해서 좀 저장했다 먹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식초를 전부 다 만들어서 집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으로. 이제 좀 네. 더 만드는 취미가 생기고 또 만드실 분들은 하면 되지만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식초를 우리가 활용한다는 개념에서 마트에 가서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그냥 사오는 거예요. 제일 그냥 평범한 그냥 식초. 이미 식초가 예. 완료가 되어 있는 예. 이 식초를 사다가 여기에다가 뭐 바나나가 됐던 과일을 더 집어넣어서 그러면 여기서 우러나잖아요. 예. 우러나게 되면 이걸로 식초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지금 기존의 식초를 갖고 여기에 있는 성분을 더 우러내겠다 이렇게 개념으로 가져가면 좀 뭐 정상적으로 만든 식초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올라와서 말씀드릴게요. 식용장미로 만든 꽃식초는 어떤가요? 향이 좋을 것 같은데. 장미식초죠? 네. 저 좋을 거라고 생각을 어디에 합니다. 주로 좋을까요? 우리 이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물이 자라서 맨 마지막에 그 모습을 드러낸 자리가 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꽃을 우리가 흔히 오행해서 얘기하면 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미는 특히 그 붉은색의 네. 모습을 화중의 갖고 있기 때문에 화네요. 화중의 화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 이제 화를 담당하는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심장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 혈액의 순환과 관련된 부분에 도움이 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왠지 불면증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불면증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갱년기, 뭐 이런 화병, 쪽에도 뭐 이런 쪽에 뭐 또 숨이 찬 공황장애. 거 뭐 이런 쪽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박사님 잠깐 긴장하셨죠? 또 모르는 질문일까봐. 그러니까 이제 살짝 저는 얼굴에서. 항상 긴장이 되는 게 제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항상 아는 질문만 나오는 거. 그런데 다행히 아는 질문만 주셔서 제가 아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네, 연령대별로도 식초의 어떤 원하는 뭐라 그럴까요? 얻어낼 수 있는 게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결국은 이제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연령대별로 우리 몸에 찾아오는 건강 상태, 신체적 컨디션이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크게 병은 없다고 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여기에 많이 노출돼 있고 정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당을 먹어요. 얼마나 당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은 주로 그런 쪽 개념에서 식초가 혈당 활용도가 관리.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0대 후반으로 들어가고 60대 이렇게 중년? 이제 중년, 노년 시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대사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당도 문제가 되고 지방간, 뭐 콜레스테롤, 뭐 동맥경화, 뭐 이런 뭐 등등 이런 심혈관 질환들이 나타나기 좋은데 이럴 때 또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노년층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여태 다른 뭐 유기산이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식초가 갖고 있는 또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칼슘을 뼈 속에 보내는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튼튼해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노년층의 골다공증은? 골다공증이라든가 이제 그런 넣고 이제 노년이 되면 어쨌든 혈관 손상들이 많이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혈압이 있던 없던 혈관 건강이 문제가 되는 나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좀 도움이 되고. 네,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아직도 이제 노년층에서 골다공증이라든지 뼈가 약해지는 거 걱정을 하시면서 아직도 우유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칼슘만 먹으면 뼈로 다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은 두 가지 지점이 있잖아요.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많이 빼오는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의미가 없고, 또 하나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로 갖다 주는 인자가 부족하면 또 배달부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건데도 아직도 이제 물질이 있으면 알아서 거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식초를 먼저 챙겨 드신다는 생각 별로 못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뼈가 약한데 골절이 되었고 지금 뼈가 잘 안 붙어 이래도 사실 칼슘제만 생각하지 이 식초까지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 별로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유용한. 네, 유용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하신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년 이후에 칼슘제를 잘못 복용하면 네.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는 혈관에 칼슘이 침착이 되고 그 침착된 그 칼슘이 또 혈액 흐름과 같이 가서 만약에 뼈로 못 가면 여기저기 그냥 여기를 전부 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으니까 세멘트처럼 석회화가 진행되거나 또 이것이 흘러 신장에 들어가게 되면 신장에 골병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뭐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은 우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 골다공증이 미국이 가장 많죠. 가장 많다고 그런데 하더라고요. 미국이 그러면 골다공증 숫자가 가장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죠. 네, 그러니까 이 우유 하나만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하겠다 이렇게 개념을 갖는 것은 그거는 그냥 뭐 칼슘만 먹으면 뼈가 튼튼해져요 이렇게 생각하는 단순 논리에서 나온 것밖에 안 되죠. 네, 그런 것만 아셔도 아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시간이 10분 내외로 남았는데요. 이제 거의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장내 미생물에 식초가 주는 영향. 요즘 또 뇌에 대한 말씀 계속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어떠한 유익한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그 식초가 장내 미생물한테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요. 그 중에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익균한테는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이제 이런 어떤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이제 비피도 박테리움이라는 이제 미생물이라든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성장을 촉진해요. 좋은 균이죠. 네. 그리고 pH가 얘가 저 식초가 낮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부패균을 이제 억제하는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이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실제는 식초가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 네, 그런데 우리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많이 요즘 얘기하는 그 단세 지방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단세 지방산의 대표적인 것이 아세트산. 네. 그다음에 부티르산, 그다음에 또 프로피온산. 네. 이제 이런 것이 대표적인 그 이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말 유익 물질이죠.
예, 그런데 이 아세트산이 바로 식초, 초상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식초의 유익성은 정말 뭐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 말고도 장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또 식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유익균, 식초의 유익균인 아세트산과 뭐 추상균 들어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 단세지방산의 그 재료가 되는 것들, 네, 그런 것도 같이 드시면 더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버섯류라든지, 그렇죠. 버섯류라든가 네. 단세지방산을 잘 만들 수 있는 버섯류, 해조류, 뭐 뿌리식물, 네, 뿌리식물, 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세트산, 이제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들이 이 단세지방산을 잘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네. 또 장 건강에도 매우 도움을 주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뇌 건강까지 네, 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네, 장이 좋으면 사실 뇌도 좋아지는데 또 직관적으로 또 뇌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뇌를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고 뇌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거는 이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부교감 신경을 주도하는 그런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계속 전쟁을 하다 나니까 집이 부서지고 도로가 부서지고 계속 부서지는데도 지금 못 고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빨리 휴전이 돼야 되고 휴전이 되면 그다음부터 종전이 돼야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날 때 우리 몸을 주도해가는 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됐을 때 고치는 것을 주도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물질이 우리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면 이제 긴장 상태 풀고 전쟁 끝났다. 전쟁 끝났어. 이제 우리 몸 대청소하는 시간이야. 이거를 알려주는 물질이 아세틸콜린인데 요 아세틸 조금 전에 우리 식초를 아세트산 비슷하지 않나요? 네. 예, 그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식초의 아세트와 콜린이라는 물질이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이 아세틸콜린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특히 그 핵심적으로 머리를 좋게 만들고 우리 몸을 긴장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러면 잠이 안 오시는 분한테도 중요한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이 우리 아세틸콜린이잖아요. 그럼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계속 교감 신경이 활성만 되고 주도하니까 계속 전쟁만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부서지잖아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가 쌓여가고 망가진 잔해물이 쌓여가는데 그게 머리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결국 머리가 엉키고 망가져서 결국은 치매가 되고 기억력 장애가 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 유해 물질이 머리로는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안 되는데 장에서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장에서 방어선이 뚫렸어. 그래서 독성 물질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혈류를 타고 올라가다가 뇌로 들어가는 뇌 관문 BBB라는 것도 또 역시 쫓아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녹여서 거기를 뚫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이 무너지면 머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장에 그 헐렁헐렁하게 무너졌던 그것을 가서 다시 타이트하게 고쳐주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단세 지방산에 의해서 이게 타이트하게 고쳐지는데 그 단세 지방산 중에 하나가 바로 식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세트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이게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식초에다가 콩에는 콜린 성분이 제일 많죠. 네. 계란 노른자와 여기에 제일 많으니까 여기다가 식초에다가 콩을 숙성시킨 이거는 바로 아세틸콜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첫 번째는 부교감
활성화시켜줘서 네. 예, 우리 몸을 전쟁 상태에서 이제 재생이나 회복을 회복으로 도와주고 가라는 두 번째는 이 장내 그 점막을 복구하는 복구하는 거죠. 복구를 예, 해줘서 예, 예. 또 비비비도 동시에 안 뚫리는 안 뚫리게. 여기가 뚫리면 여기도 뚫리니까 여기도 뚫리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아세틸콜린 성분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서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회복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중요한 얘기,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얘기 또 많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식초가 뇌까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식초가 이해가 되고 너무 가치가 다르게 보이네요. 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로 이제 그래도 대사성 질환 중에서 꼭 식초를 어떻게 앞에 내세워서 좀 드셔야 된다고 하는 분이 바로 당뇨잖아요. 네네. 예, 네, 네. 이것만은 확실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당뇨 환자에게 식초 당연히 써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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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점에서 이제 좀 네, 중요하다고 그래서 할 수 이제 있을까요? 이 식초 문제는 우리가 활용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오늘 말고 또 다음에 네. 우리가 만나 뵐 때도 또 식초 문제를 또 한번 다뤘으면 네. 좋겠어요. 뭐 네. 3번이고 4번이고 네. 익숙해질 때까지 네. 이제 하면 좋은데 오늘은 그 당뇨 환자한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시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당은 내가 당뇨가 있어서 당뇨보다도 당뇨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수시로 나타나는 당뇨 증상이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단 음식을 먹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당이 올라가는 이제 이거 우리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요즘은 혈당 스파이크 하면 다 많이 많이 알아듣더라고요. 알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진행이 될 때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병들고 망가지고 있다. 그래.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안 일어나는 생활 습관 하나만 만들어도 우리 몸은 굉장히 대사성 질환으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이런 틀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개념에서 식초의 활용도를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하는 걸 억제하고 그다음에 더 큰 질환으로 발전되지 못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이런 개념에서 식초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딱 하나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음식에다가 섞어서 위장의 자극을 최소화해서 드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한번 식초의 활용도를 가지고 가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도 너무 알차서요. 머리가 그냥 꽉 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거 어떻게 다 외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외우지 너무 마세요. 좋은 내용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 네, 박사님만 알고 계시려고. 아니요. 여기 또 네. 말씀드릴 거예요. 또 네. 얘기 또 반복해서 할 거니까 외우지 마시고 익숙해지세요. 네, 외우지 말고 먹겠습니다. 저는. 네, 그게. 열심히 먹겠습니다. 박사님이 수업이랑 다음 주 라이브 방송 네. 없는 것 공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 전에 여기 지금 방청해주신 선생님들 오늘 수업 어땠는지 같아요. 큰 소리로. 네. 식초가 되게 중요한 네. 필수 아, 새롭게 깨달았어요. 네네. 원샷하는 습관을. 원래 근데 매일 소금을 열심히 매일 소금을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오늘 하나 필수품목이 더 네, 늘어났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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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까지 네. 열심히 먹어야겠다. 네, 네. 사실 저희가 당은 그냥 정신없이 먹고 있으면서 이 좋은 식초나 소금을 챙겨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챙겨 먹지 않으면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그냥 저희가 뭐 대단한 걸 알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식초 열심히 먹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 박사님 어디 가신다면서요. 라이브 안 하고. 네, 저희가 이게 너 네, 어디라고 캐 묻진 않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보내드려야죠. 고이 보내드리는데, 사실은 다음 주에 보내드리는데 저를 받고 가세요.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것 같아서 저를 고이 밟아주시고 가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더 좋은 자료, 더 맑은 정신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이제 제가 하는 일에 열중하려고
좀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좀 저도 머리가 조금 휴식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여행을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안 돌아오시는 건 아니죠? 들으시기에 나름대로 해석을 다양하게 하시겠지만은 조용한 산 속에 가서 하는 명상의 시간을 좀 갖다가 오려고. 네. 어디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네, 또 네. 저희가 또 다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비밀로. 명상을 잘 하시는 분한테 제가 일일 코치를 받기로. 아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따라가고 그래서- 싶네요. 네. 그래서 제가 배워오면 네.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명상 방법도 명상 다음에 방법. 영상 때 꼭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아카데미 박사님 이번 주부터 이제 토요일부터 아카데미 1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푸드닥터 아카데미 무려 40주간의 긴 대장정이고요. 저는 문득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떤 전문가가 40주짜리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놀라운 말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40주도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고 모자르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또 한 번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데 또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 1기 신청하시면 평생 이 박사님의 30년간의 상담의 역사를 그대로 전수 받으실 수 있으니까 더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라이브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조각 지식과는 다르게 연결성이 있게 듣고 나시면 아마 뭔가 좀 1년 정도 듣고 나시면 내가 좀 뭔가 좀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 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예, 댓글도 너무 많이 남겨주셔서 네, 감사한데도 다음 주에는 쉬신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붙잡을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한 주 쉬시고 다음 주에는 또 재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